기찬면옥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을, 보다 깊은 맛을, 정성을 다해 이 한 그릇에 올바르게 담습니다. 기찬면옥. 특별한 날엔 꽃체움 떡 선물 세트로 행복을 전하세요. 꽃체움은 당일에 간 만들어 쫀득한 식감과 고급스러운 디테일로 기억에 오래 남을 정성을 드립니다. 기대 그 이상의 선물. 특별한 날엔 꽃체움. 전통과 식생활이 공존하는 콩지은 체험교육농장. 준비된 선생님과 함께 전통 발효 음식에 대해 공부하고 체험해보는 콩지은. 콩지은은 건강한 환경과 음식을 통한 발효 치유 농장입니다. 아이와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콩지은 체험교육농장. 석가모니 탄신을 기념하는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로 서부 경남 여러 사찰에서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역 문화재 탐방, 남다른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사천 다솔사를 살펴봅니다. 인공지능 대화형 AI 챗GPT 활용이 민간과 공공 분야 등 폭넓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활용 가능성은 어디까지인지, 현재 수준에서 한계는 없는지 스튜디오 포커스에서 짚어봅니다. 사천의 관광 콘텐츠들이 실안과 삼천포공원, 초양섬 쪽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안의 한 상설 무대에서 펼쳐지는 서커스 공연도 그중 하나인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생생한 공연 현장을 담았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꾸준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제 라이언스 협회의 경남 서부 지역인 3552 지구가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지원을 위한 기부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충국 총재의 초청에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우리 지역 기초의원들의 제안을 들어보는 의정 발언대, 이 시간 진주시 환경정책에 대한 이규섭 시의원의 발언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지난 27일은 석가모니의 탄신을 기념하는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서부 경남에서도 여러 사찰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지역 문화재 탐방, 이번 시간엔 남다른 역사문화적 가치를 자랑하는 사천 지역의 사찰, 다솔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빼곡하게 달린 연등들, 축원 꼬리표엔 가족의 건강을 바라거나 모든 일이 잘 풀리길 빈다는 문구들이 적혀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행사 준비로 바쁜 이곳, 사천 다솔사입니다. 신라 지증왕 때 창건돼 지금에 이르기까지 15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서부 경남 대표 사찰 중 하나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만해 한용운이 이곳을 비밀결사 만당의 근거지로 삼고 불교 혁신과 항일운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다솔사는 경남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사찰인데요. 이곳엔 다양한 문화재들이 자리하고 있어 문화적 가치 또한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솔사에 들어서면 커다란 누각 하나를 마주하게 되는데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83호 대양루입니다. 현재 다솔사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건물로 과거 집회장과 수도장으로 활용된 곳입니다. 36개의 기둥들이 떠받치고 있는 13m 높이의 건축물에선 그야말로 웅장함이 느껴집니다. 대양루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로 등록된 극락전과 응진전이 있는데 두 건물은 규모가 비슷하고 정면 3칸, 측면 2칸 구조의 맞배 지붕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 이 밖에도 다솔사엔 야외 의식용 불화인 괴불도와 고려 말에 지어진 석굴사원 보아남 석굴이 있습니다. 특히 보아남 석굴의 경우 일반 백성들이 지은 것으로 추정돼 불교가 외세의 침략 속에서 민중 종교로서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경주에 있는 석굴암과 달리 좀 투박한 모습을 보이고 아마 민간에서 조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고려 말에 힘들었던 어떤 그 상황을 불교의 힘을 빌려서 벗어나고자 했던 15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사천 다솔사. 사찰 곳곳에 자리한 문화재들도 변치 않는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SCS 사주입니다.
스튜디오 포커스, 이번 시간에는 화제 인공지능 챗 GP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한 강의가 진행 중인 모습이 보이는데요. 경남도가 지난달 도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챗 GPT 특강입니다. 이렇게 챗 GPT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 건 경남도뿐만이 아닙니다. 진주시와 사천시, 남해군 등 서부 경남 지자체들은 물론 교육계와 산업계 등 다양한 곳에서 관련 특강이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챗 GPT 열풍이 불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챗 GPT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걸까요? 챗 GPT는 지난해 11월부터 임시 서비스를 시작한 대화형 AI입니다. 다시 말해 사용자가 말을 걸면 이에 대답해주는 인공지능인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대용량으로 학습해 자기가 직접 답변을 만들어내는데, 이 인공지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특별한 기계나 복잡한 컴퓨터용 같은 어려운 기술들을 습득할 필요가 없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챗 GPT와 나오는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해봤는데요. 이렇게 스스로가 어떤 기술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역할을 목표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경험이 없어 정보가 부정확할 수도 있다고 덧붙인 점도 눈에 띕니다. 다음으로는 좀 더 일상적인 질문을 건네봤습니다. 날씨가 연일 더워지고 있는 만큼 다가올 여름, 경남에서 갈 만한 피서지를 추천해달라는 질문인데요. 챗 GPT는 통영과 남해, 진주, 거제를 추천했습니다. 아름다운 해안선과 해양 생태,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 등 서부 경남 지역을 보면 실제로 이 도시들을 설명할 때 자주 쓰는 말이 보입니다. 하지만 챗 GPT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 역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부정확한 정보 전달입니다. 지역별로 설명한 부분을 살펴보면 첫 번째 문장까지는 그럴듯합니다. 부정확한 정보는 뒤로 갈수록 눈에 띄는데요. 사천에 하동해수욕장이 있다거나 남해에는 신비로운 보릿고개, 노래방산, 진주에는 프로야구 경기가 펼쳐지는 진주 야구장이 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 마냥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챗 GPT가 사람처럼 사고해서 단어의 뜻을 완벽히 이해하고 말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학습한 데이터를 이어붙이며 어색하지 않게 사람 같은 문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입니다. 그렇다면 이 챗 GPT, 신뢰도가 떨어지는 만큼 활용도도 떨어지는 걸까요? 최근 경남연구원 지브리프에서는 세계가 챗 GPT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는 기술 진보 시대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는 챗 GPT의 활용성이 쉽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의 지식을 학습할 때 데이터를 새로 수집할 필요 없이 이미 학습된 다른 모델을 받아오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필요에 따라 보건복지 전문가가 됐다가 환경 전문가가 되기도 하고 관광문화산업 트렌드 분석도 할 수 있는 만능 일꾼이 되는 겁니다. 물론 챗 GPT가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시간 학습의 필요와 정보의 편향성, 저작권 문제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현재 GPT 3.5 모델은 지난 2021년 9월까지의 정보만 학습해 갱신이 필요하고, 학습된 정보가 특정 인종이나 국가, 종교 등의 편향성을 띠고 있을 경우 답변 역시 편향적으로 생성될 수 있습니다. 또 유료 정보나 보안 정보, 저작권 자료 등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책임 소지를 두고 논란이 생길 우려도 큽니다. 경남연구원 자료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미래 세대에게는 인공지능을 얼마나 잘 다루는가가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활용과 오용을 두고 기대와 우려를 한몸에 사고 있는 챗 GPT. 경남도를 비롯한 서부 경남 지역에서 관련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만큼 지역 경쟁력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수 있을지 지켜볼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스튜디오 포커스 허준원입니다. 케이블카와 아쿠아리움 등 사천 해안을 따라 다양한 관광 콘텐츠들이 형성돼 있죠. 이 밖에 상설 무대에서 펼쳐지는 서커스 공연에도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성현 기자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생생한 공연 현장을 담아왔습니다.
그 옛날 향수, 그다음에 어떤 예전에는 서커스 공연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래간만에 이런 또 추억이 있는 쇼, 그리고 또 세계 문화 공연, 세계 각국의 여러 나라 문화 장르들이 매년 새로운 공연을 펼치고 있는데 아주 이색적이고 다양한 그런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봤던 뭐 서커스 공연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요즘에 다니다 보면 서커스 공연장이 자리 없는데 삼천포를 오니까 이런 공연장도 있고 아이템 컨텐츠가 참 좋은 것 같네요. 진주시가 2023년 해양레저 스포츠 체험교실을 운영합니다. 올해 해양레저 스포츠 체험교실은 카약과 서퍼보드, 패들링 보트 등 무동력 수상장비 체험과 생존 수영교실 등으로 진행됩니다. 수업은 물빛나루 쉼터 인근 남강에서 진행되며 6월부터 8월 사이 매주 수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운영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이나 관광객 등은 해양레저 포털에서 예약하거나 현장 접수하면 됩니다. 산천군이 곶감 생산 농가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는 지리산 산천곶감 장목연합회 회장과 임원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곶감 산업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습니다. 산천군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 곶감 산업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인구 330만의 경남에 인구 소멸의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구 감소의 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현실에 경남도도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경남의 인구는 328만여 명입니다. 2017년 338만 명이던 인구가 6년 사이 10만 명 이상 줄어든 건데요. 더 큰 문제는 인구 유입과 유출 등이 아닌 자연 감소 비중이 커진 겁니다. 지난해 경남에서 태어난 아이의 수는 약 14,000여 명. 반면 사망자 수는 27,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약 2배 차이로 경남의 인구 감소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는데요. 경남도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남도는 매년 저출산 고령 사회 시행 계획을 세워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산 장려를 위해 난임 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 등을 운영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과 무료 경로식당 등 고령화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응 등 인구 정책의 효과가 단번에 나타나지는 않겠지만은 현재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는 가정과 그다음에 미래의 가정을 이룰 우리 도민들에게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경남도가 합심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인구 정책들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요. 앞으로 활기찬 경남을 만들기 위해 어떤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지금은 무엇보다 인구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청년들이 일과 가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청년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다음에 이제 그 삶이 안정되고 나면 청년들도 자연스럽게 아마 결혼, 출산을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경남에서 가장 작은 지자체인 의령부터 백맘도시 창원까지
인구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모아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현재 인구 문제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답에 가까운 해법을 찾아가는 노력은 계속돼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함양경찰서가 2023년 모범운전자 함양지회 정기총회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스쿨준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과 천령문화재 교통관리에 대한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또한 모범운전자회의 건의사항과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경남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이 베트남 산업부 산하 산업개발센터와 첨단 세라믹 소재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첨단 세라믹 소재 분야 지식과 기술 교류와 공동연구 프로젝트 추진 등의 힘을 합치게 됩니다. 한편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위치한 산업개발센터는 산업정책 수립과 기술 혁신 등 베트남 산업 지원을 맡고 있는 정부 기관입니다. 국제 라이온스 협회는 지역사회에서 꾸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다음 달 국제 라이온스 협회의 경남 서부 지부격인 3552 지구는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지원 기부를 위한 의미 있는 공연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김충국 총재의 직접 초청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총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총재님. 그럼 먼저 이 라이온스 협회의 역사, 3552 지구의 그간 활동 내역을 간단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1917년 미국의 멜빈 존스가 창립한 국제 라이온스 협회는 106년의 역사 속에 185개 국가에서 140만 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에는 1959년 서울 라이온스 클럽을 시작으로 64년이 지난 지금은 21개 지구 2025개 클럽으로 회원 수는 7만 4천여 명에 이릅니다. 우리는 봉사한다 라는 이념과 자유, 지성, 국가의 안전이라는 강령으로 기아, 질병, 시력, 청력 보존, 환경, 청소년 순도 등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봉사하고 있으며 지난해만 약 360억 원의 봉사 사업을 하였습니다. 진주를 중심으로 2개시 6개 군으로 이루어진 저희 3552 지구는 매년 10억 이상의 봉사 사업을 하고 있으며 클럽별로는 김장 나누기, 사랑의 집 짓기, 무료 급식 등 소외당하는 이웃을 위한 봉사에도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억 5천만 원 이상의 LCF 기금을 국제재단에 기부함으로써 어려운 주변국을 돕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 지역에서 의미 있는 공연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공연인지 또 수익금은 어떻게 활용할 예정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돌아오는 6월 18일 일요일 저녁 6시에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오케스트라 공연을 저희 352 지구 주관으로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연이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오케스트라 단원을 직접 초청하여 공연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시에 시작된 전쟁으로 어깨에 악기를 메고 가족들과 체코나 주변 국가로 걸어서 피신하여 평소 친분 있는 음악가의 집에 의지하여 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 단원들을 모시고 그들의 음악을 들으며 전쟁의 참상을 되짚어보는 보람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수익금 전체는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기금으로 사용할 생각입니다. 네, 이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를 위한 기부금 성격이라고 하니까 이 공연의 의미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이 전쟁을 경험한 나라인데요. 이번 전쟁을 바라보는 총재님의 입장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6.25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네.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이제는 세계 10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독립부터 민족 분단의 전쟁까지 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았고 전쟁이 끝나고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든 시기에는 밀가루나 쌀 등 많은 원조도 받았습니다. 유엔이 보내준 많은 생필품 중에 상당수는 국제 라이온스 협회가 보냈다는 사실을 라이온이 되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 도움을 받았다면 이제는 돌려주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라이온스 협회가 나아갈 방향, 계획과 함께 이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사람은 살아가며 세 가지를 꼭 먹어야 합니다. 입으로는 맑은 공기와 음식을 먹어 몸을 건강하게 하여야 하며 머리로는 지식과 지혜를 먹어 자신과 사회를 이롭게 하여야 합니다. 셋째로 마음은 온전과 사랑을 먹어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팬데믹과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모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항상 라이온스 인연과 강령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라이온스 협회 352 지구의 왕성한 활동과 발전을 기원하겠고요. 그리고 성공적인 공연과 기부 행사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규섭 의원입니다. 환경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가운데 친환경적인 소유와 실천이 하나의 트렌드로 작용하면서 가볍게 걷거나 달리면서 쓰레기를 담는 플로깅과 죽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도 산책로, 강변, 주거지 인근에서 개인, 소규모 단체의 자발적인 환경 정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집게마대 등 청소 도구와 쓰레기 운반 등의 지원을 위한 근거 규범이 없어 캠페인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쓰레기 담기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사업 추진 및 지원, 공보 교육, 협력 체계 구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진주시 쓰레기 담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